안녕하세요. 청년왕국입니다. 오늘은 교관시험, 지도조종자 필기 영역 A형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형무인기 조종사의 요구 지식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어요. 대형무인기 조종사의 요구 지식은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계기비행 절차는 대형무인기 조종사 요구 지식에 들어가는데 시계비행 절차는 요구 지식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계비행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어떤 무인기든 간에 시계비행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무인기의 조종사의 요구 지식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형 무인기 조종사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대형 무인기는요 항상 지상 통제소 내에 내부 조종사 한 명 있고 외부에서 원격 조종기로 조종을 하는 외부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부와 외부 조종사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의 요인, 그러니까 원인들을 인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이 인적 요인과 함께 연관이 지어지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리브웨어, 인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바이러먼트, 물리적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인간과 연관이 돼서 인적 요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금 연결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성격, 의사소통, 리더십, 문화, 하드웨어는 항공기 장비, 연장 시설, 소프트웨어는 규정 절차, 매뉴얼, 작업 카드, 물리적 환경은 온도, 습도, 조명, 기상 이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돼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짝이 잘못된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드웨어는 지금 항공기 장비 조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명은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인간의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시각의 공간 지각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감각이 있는데 방향, 회전, 운동, 거리감이 있고요. 색채시는 주 야간의 시각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고 추상체와 간상체의 기능 분화로 인해서 발생한다. 추상체와 간상체는요, 이제 그 눈 안에 있는 시세포, 눈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주시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주시안이라는 것은 우리 그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런 것처럼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추상체와 간상체, 시세포의 기능 분화로 인해서 눈이 작동을 하고요. 시각에서 공간 지각의 제일 중요한 감각은 이 네 가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색채시는 주 야간의 시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2번 선지는요. 잘못된 거가 색채시는 주간의 시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항공법 분법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자, 2017년 3월 기준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사업법, 시설관리법으로 구분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항공법은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시설관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시카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시카고 조약은요.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시카고에서 체결한 조약인데 1944년 12월에 아이카오에서 제정을 했고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52년 12월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옳은 내용 3번 52년 12월에 한국이 가입하였다. 이 내용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말소 신고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멸실되었거나 해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바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말소 신고는 이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키워드로서 아셔야 될 거는 멸실, 해체,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에 정지되는 사항으로 아닌 거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거가 정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제 취소되는 사항하고 연관지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바로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뭐 정지가 한 번쯤은 이제 정지를 받고 그다음에 취소가 되는 건지 그걸 좀 구분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거짓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애초에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취소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정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조종자 증명을 이제 순간 일시 정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 선지는 정지가 한 번쯤은 있고요. 1번은 무조건 취소가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주류 섭취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래서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는 60일,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는 120일, 0.09% 이상은 정지 180일에서 자격증명 취소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자, 9번에 보시면은 옳은 거는 지금 3번이 되겠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이상은 효력 정지 180일과 자격 증명 취소 그대로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 조종자의 등록 취소 사유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지도 조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될 거가 취소가 됐으면요.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거는 이제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취소는 무조건 조종자 증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험을 처음부터 다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지에도 보시면 조종교육 교관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이전 신고란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자 혹은 삽입 사무실 정비처가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다라고 했는데 이전 신고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초경량 비행장치 경력증명서 기재 요령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경력증명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라고 하죠. 우리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을 할 때도 20시간 비행 경력 증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을 이제 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증명서가 경력 증명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비행 임무별 비행 시간은 단독 훈련 교관 시간으로 나뉜다라고 돼 있고 교관 시간은 지도 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두 개가 좀 이제 주로 헷갈리게 내기 좋은 이제 함정 문제로 내기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 교관 시간, 단독 시간, 훈련 시간 이거는 구분을 지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12번 답지를 보시면 교관 시간은 지도 조종자가 비행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실기 교육한 비행 시간을 hour, 시간 단위로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1번은 교관 시간은 지도 조종자와 함께 교육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고요. 비행 임무별 비행 시간은 단독 시간, 훈련 시간, 교관 시간. 단독,
교관, 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안전 개선 명령에 대해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자, 여기 지금 13번 답지 보시면은 여기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그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전 개선 명령의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자, 14번 모터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일단 모터는 AC 모터하고 DC 모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BC가 아니고요. DC예요. DC. DC 모터인데 AC 모터는 DC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 그리고 속도 제어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DC 모터는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대신에 브러쉬나 회전수 제어기가 필요한 모터고요. 브러쉬가 필요한 모터를 브러쉬 모터, 회전수 제어기가 필요한 모터를 브러쉬 리스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를 골라보면 DC 모터는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브러쉬나 회전수 제어기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K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물어봤는데 KV라는 건요. 이제 회전수, 모터의 회전수를 뜻하는데 무부하 상태, 즉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터에 연결이 안 돼 있을 때의 그 상태에서 1V 전압을 가했을 때 돌아가는 모터의 회전수를 KV라고 합니다. KV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전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100kV다라고 적혀 있으면 1V 전압을 가했을 때 100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V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달라고 했는데 KV는 자, 2번 보실게요. 무부하 상태에서 1V 전압이 가해질 때 모터 회전수를 말한다라고 그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KV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배터리 설명 중 종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자, 내부 저항이 작고 무게가 가볍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다. 이거는 이제 일반 1차 전지 그리고 나머지 2, 3, 4번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차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충전식 충전해서 쓰는 이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7번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GPS는요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이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위성 신호는 항상 4개 이상 받아서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게요. 7개 이상의 위성. 자, 벌써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한다. 맞고요. 시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한다. 설명드렸죠. 지연 오차, 잡음 오차 등의 위치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IMU라는 것은 이제 자세 제어를 위해서 이제 기체에 들어가 있는 관성 측정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기체 자세 제어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IMU라고 하는데 IMU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진동에 굉장히 약한 이제 IMU가 있는데 그거를 MEMS IMU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로 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해서 자세 각도를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IMU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대형 무인 장치에서는 MEMS 센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MEMS는 진동에 약하기 때문에 MEMS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무인 비행 장치 GPS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세 제어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는 GPS랑은 다른 역할을 하고요. 가속도계를 사용해서 각속도를 측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가속도계가 아니라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각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8번에 1번. 19번. 항공교통 업무에 따라서 구분되는 등급별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고 물어봤는데 A등급 적혀 있어요. A등급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 규칙에 의해 비행해야 되며 면허와 자격을 소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1번 선지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후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무조건 A 등급은 자격 소지가 필수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애초에 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설명 중 공역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공역을 공부하셨던 조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1번하고 2번, 3번은요. 1번은 제한 구역, 2번은 이제 비행 금지 구역, 3번은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제 통제 공역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4번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이거는 이제 위험 구역인데 위험 구역은 주의 공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아예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한국의 항공로 구성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어요. 항공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54개 정도의 항공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54개가 국내 항공로 그리고 국외 항공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38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건데 38개 국내 항공로를 갖고 있다. 잘못된 말이고요. 안전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서 일정한 폭을 갖추고 있는데 5에서 50 뉴티컬 마일의 폭으로 설정돼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10 뉴티컬 마일, 8, 50 뉴티컬 마일 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자, 3번 국제 항공로는 12개가 있으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인접국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면 애초에 여행 자체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남은 건 4번뿐이네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비관제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자, 비관제 공역은 F하고 G등급 공역이죠. 근데 조언구역은 F고요. 정보는 G등급이에요. 벌써 1번하고 4번은 잘못된 선지네요. 그리고 2번 정보구역은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이다.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지금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라고 말이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애초에 공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역에서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항공 업무를 제한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드론 산업의 제조 관점에서 수요 요청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운송 배달, 재난 구조, 그리고 취미 레크레이션 이 세 가지는 수요 요청 분야가 맞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는 이거는 서비스 제공 분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서비스 제공 분야 그리고 수요 요청 분야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무인 멀티콥터의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를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네요. 정답은 일단 2번 보시면 됩니다. 프로펠러의 수량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제 피치 값이 커지면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맞는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풀옵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날개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4개짜리 멀티콥터를 날렸는데 당연히 모터 6개, 8개, 12개짜리를 날리면 날개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위로 뜨는 양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급상승의 속도가 줄어든다도 이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가 이제 피치 값이 커졌었을 때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피치라는 것은 프로펠러가 1회전 공기가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래서 1회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피치라고 합니다. 이 피치 값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날개 각도가 만약에 원래 프로펠러 각도가 이 정도였다면 엄청 키우면 돼요. 날개 각도를 키우게 되면은 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공기 유입량이 많아지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양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력이 커진다라는 뜻은 자, 여기 한번 이 프로펠러가 돌았었을 때 원래는 이 정도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기 저항 자체가 굉장히 크게 파형이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회전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블레이드 각도를 크게 조절을 하게 되면 그래서 피치가 이만큼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만큼. 자, 근데 피치 값 자체가 커지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기 유입량 자체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공기 저항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모터에 그만큼 큰 힘이 가해진다라는 거고요. 모터가 그 큰 힘을 이겨내서 이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키려면 그만큼 많은 전력량을 공급을 받아서 힘을 내줘야 된다는 말인데 전력량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곧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발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값이 커지면 모터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공기 저항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진동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값이 크면 온도가 올라간다, 진동이 커진다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펠러의 수량이 많아지면 양력 발생이 커지고 급상승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23번 답지를 보시면은 프로펠러 사이즈가 커질수록 수량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피치값이 커질수록 경도가 높을수록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가지 경우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될 거가 일단은 여기 1번하고 2번인데 3번까지는 되겠네요. 3번까지 1, 2, 3번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피치 값하고 이제 조금 연관지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가 아까 전에 이제 문제 나왔던 KV에 대한 내용이에요. KV라는 것은요. KV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회전수라고 말씀드렸죠. 회전력이 아닙니다. 회전수. KV가 높다라는 것은 회전수가 많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쉽게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즉 회전력이 높지 않아도 그만큼 잘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모터랑 프로펠러를. 그래서 KV가 높으면 회전력이 낮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회전력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토크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KV가 높다는 말은 토크가 낮다는 말이고요. 토크가 높다라는 말은 KV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는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토크는 회전력, KV는 회전수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25번. 레저 스포츠 사업의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거 하고 물어봤네요. 자, 레저 스포츠 사업.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고 비행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레저 스포츠 사업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그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플러스로 조종 교육도 이제 목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경량 항공기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180시간 이상의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을 받은 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경량 항공기 이것도 똑같이 조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개인 사업자는 자산 평가액이 3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억 5천이죠. 4억 5천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옳은 거 충족하는 것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A형 문제였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해보라라고 한다면은 역시 토크, 그리고 KV, 피치,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프로펠러. 이 부분이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번 문제, 이거는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B형 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B형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